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위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리동에서 오신 이정호 명예위원님. 네, 명예위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상 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20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 일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제1차, 제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화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진행 순서는 보건소, 기업환경부, 안전도시건설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소 사업소, 민주화 운동기념 공원 사업소 순입니다. 네,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차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국민 건강경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280억 5,846만 9천 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1,917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보건행정운영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보조사업의 시설비 재원 비율이 당초 국비 70%, 시비 30%에서 도비가 9% 추가 내시되어 시비가 21%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시비 1,546만 4천 원을 감액하여 도비로 증액하였으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병역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보조는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1억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11월 2000 엘리아병원 지정에 이어 12월 말 경기도 의료원 2000병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2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230쪽입니다. 단위사업 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취약지역 응급의료 사업에서 2억 3,387만 4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사업은 남부지역 응급의료를 위해 2000 엘리아병원과 유시팍 협약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병원 운영이 어렵게 직면하게 되어 협약을 폐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가족보건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보조는 국비가 증액 내시되어 의료 및 의료비에서 4,4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보조도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1억 679만 7천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단위사업 부가지수 운영입니다. 세부사업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보조의 비상경보장치 시설비용 지원 예산은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229만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조치 사업 일반 운영비와 의료비 부료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사회 근역 확산으로 인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치과의사회, 보건소 간 협의를 거쳐 2021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유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25쪽의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예방접종률이 저조하여 하반기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비용을 명시유월하여 2021년 상반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확대 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에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한시적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여 지역보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보건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29쪽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하는데 그럼 어떻게 운영하는 거다? 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는 인구 10만 명당 한 개소씩 시군별로 먼저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2만 정도 인구에 2개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4년에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1개소를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1억 설치 비용 시설비가 1억씩 지원이 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추가로 1억이 내려갈 때는 이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추가 1개소 설치는 2,000병원에다 설치할 예정인데 그 병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열성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원에서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먼저 치료를 해서 만약에 그 지금 코로나19에 의심될 경우는 선별진료소로 바로 보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서 처치를 하고 약을 조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방전을 내려주는 그렇게 처리하는 진료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전담 의사도 이렇게 네, 거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안에는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들이 배치가 별도로 됩니다. 그러면 그 호흡기 그 전담 클리닉은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대부분 밖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호흡기 전담 관련 의사를 4명,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이제 의료인력을 4명 이상 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병원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료인력이 이제 불적으로 투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대본에서 사실은 4명 기준에서 3명 기준으로 인력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한 명. 의사 한 명은 네, 상시 진료를 위해서 근무하게 되고 보조 인력이 이제 한 명 줄인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올해 처음 운영하는 거죠?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 지금 그 전담반에서 치료도 하는 거예요? 진단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처방까지 같이 하는데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는 게 대부분 감기 환자하고 코로나 환자하고 이제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열이 나면은 일반 의원에서는 안 받습니다. 환자 자체를.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환자가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처방전에 의해서 이제 약을 받고 만약에 코로나가 의심돼서 코로나 검사를 했을 경우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 별도 입원 절차를 밟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남부통합보건소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네. 이 남부통합보건소가 간단히 어디까지 정도 되는 거예요? 구역이? 장원, 율면, 설성면까지 포함입니다. 장원, 울면, 설정 세 군데. 네네. 아, 세 군데 면에 있던 지소를 통합해서 네, 또 통합소. 중간 지점에다가 통합 지소를 만든 거기 때문에 세 군데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그 도비로다가 네. 리모델링 및 1,500만 원 정도를 이제 지원을 받았잖아요. 오지 않았다가. 네네네. 이게 그 전에 받을 수가 있었던 걸 못 받은 거야? 아니면 그전에는 요 사업이 사실은 없었던 건데요. 네. 그린 리모델, 그린 사업에 의해서 이제 이게 별도로 추가로 이제 저희한테 소유조사가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채택이 돼서 이번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지금 이제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옛날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새로운 그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비를 받게 되면 도비든지 프로테이지를 대부분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시비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네네. 가능하면 도비를 많이 끌어오시도록 네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 애초에 이제 중앙에서 사업 계획을 할 때는 네. 지방비 30%인데 사실 도에서 도비 재원을 투자를 안 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이제 자치단체별로 이제 그런 사업이 많이 이제 신청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나중에 그럼 도를 좀 지원해라
그래서 도비 지원한 것만큼 이제 시비는 줄게 되는 거고, 그 이제 도비 지원 받은 부분을 이번에 이제 계산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 신축한 지가 얼마나 정도 되는 거예요? 신축 몇년 2년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명재입니다. 네. 남북 통합지선은 2021년에 그때 개소하였습니다. 아니 2001년에. 2000년. 네. 그럼 한 18년 정도 됐네요. 네. 리모델링 하면서 그 건물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면 다른 뭐 기기를 들여놓은 거? 처음에 할 때요? 지금 리모델링은 냉난방 기반 지금 교체 작업이 들어가 있고요. 내년도 이제 내년도 예산에 설명이 좀 들어가 있을 텐데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별도 그 보수 부분 예산이 조금 더 반영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사업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냉난방 기반 교체하는 걸 하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230쪽에 보면 취약자 응급실 의료 사업 있죠? 네. 이게 지금 손들의 말씀 들었을 때는 이제 위스타 협약을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남북권이 지역적으로 여기 응급실을 2,000병원만 운영할 경우에 상당한 그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심하기 전에 이미 시장님께서 많이 고려를 하셔서 엘리아병원에 24시간 그 진료할 수 있는 응급실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병원 입장에서 보면 응급실만 운영해서는 그 수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도비보 한 시군에서 시에서 이제 보조비를 좀 준 건데 지금 엘리아병원뿐만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병원도 지금 환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아입니다. 엘리아? 네. 그러다 보니까 병 의원들이 지금 다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제 그 경영 수익이 맞추기 되게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2,000병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응급실만 운영한다고 하면 적자입니다. 공공병원도 적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 전체에서 이제 들어오는 수익 가지고 적자나는 부분 응급실을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수직 하자를 맞추고 있었는데 병원 전체 환자가 줄다 보니까 경영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지금 당장 이걸로 하면 뭐 한 달에 뭐 1억 5천 이상씩 적자가 나기 때문에 10달이면 뭐 15억 정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고 코로나 이게 좀 진정이 되고 다시 환자가 그 예전처럼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부터 다시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영상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슷하게 쳐다보고 좀 해지시켜달라고 해서 저희가 국민주체로 그러면은 뭔 얘기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정책 같은 경우 이렇게 좀 강구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스타 해지를 하면서 일단 최대한 근무 시간을 좀 연장을 시켜달라. 지역 주민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병원이 대부분 그 5시까지 영업을 하는데요. 지금 외래를 갔는데 지금 7시까지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12시까지라도 좀 이게 전체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 병원장님하고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늘려가는 쪽으로. 이 남권이 네. 율면이나 설성이나 장원 같은 경우에 그 인근 주변에 큰 병원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위스탁을 하는 거고 또 야간에 이제 응급실을 하는 부분인데 이 협약이 안 돼, 폐지가 돼서 이렇게 간다면 가뜩이나 연로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하네요. 의원님 말씀이 좀 그러면 119 같은 어떤 응급실에 대한 그런 부분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을 맺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뭐 있으세요? 지금 현재는 뭐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7시까지는 최대한 그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추가로 병원장님하고는 이제 12시까지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또 2005단계까지 단계가 올라가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7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간 시간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시간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줘야지 7시 뭐 12시까지 뭐 늘리는 이게 대안이 될 수는 없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관 쪽에서는 엘리아 병원에서 안 한다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엘리아가 할 수 있도록 이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병원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뭐 그 의용수방대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하고 매칭을 해서 그 사람들이 대개에서 신속하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동이라도 해서 큰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뭐 대책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네. 그거는 뭐 책임 흡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을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다면 그 율면에도 의용소방대가 있고 설성에도 있고 장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데하고 어떤 매칭을 해서라도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이동 수단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라도 방법을 좀 찾는 쪽으로다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예산은 뭐 2억 3천 정도까지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이런다면 그런 방법 통해서 안 되면 뭐 어떤 조례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다각도로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하시는데 아무튼 뭐야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 얘기는 함께 하자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으래님. 네, 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이 있어요. 230조래요. 네. 지금까지 대상자는 누구고 앞으로 확대하는 그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230조. 하단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해서 네, 요거는 네. 지금 이제 기존에 국가 지원 예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던 네. 만 19세에서 61세 사이가 이제 사실은 의무 대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전체를 다 하려면 대상 범위가 너무 많아서 19세하고 61세 사이에 이제 장애인 연금을 받는 사람이나 수당을 받는 사람,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그리고 이번에 의무 접종 대상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 인원이 이제 상당히 많아서 30명 정도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타지적으로 지원하는 건데 사업을 저희한테 이제 그 사업 계획을 내려주면서 매년 4월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넓게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거 아까 제가 명시효 설명 좀 말씀드렸었는데 명시효를 해서 내년까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선택하셔서 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기 231쪽에 미상용도 장치 설치 비용 지원을 세개소라고 하셨어요. 네, 그거는 세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세계소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정신과 의원 세 군데가 되고요. 정신과 병원도 있었는데 정신과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무대상 시설에 대해서 이미 설치를 했어요. 근데 설치를 안 한 의원 세 군데인데 한정신의학과 의원하고요, 현대신경정신과하고 윤영산 의원 세 군데가 이제 사업 대상에 지금 두고 와서 분명히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쪽. 네, 정신과만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정신 병원 와서 의료진하고 의료진을 후퇴하거나 뭐 이런 관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경찰서하고 이제 비상대를 연결을 해서 예를 들면 경찰이 바로 이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명시 2월 324쪽, 325쪽. 그럼 명시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이유된 거죠? 그런 경향이 좀 많고요. 그 이제 병원 가서 어차피 이제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과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치과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병원을 치과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입을 벌리고 하는 거라 학생들이 많이 꺼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이제 5학년이지 않습니까? 네. 5학년 때 이제 여기 지금 이월된 사업 대상자들이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2021년도에 내년도에 하는 초등학교 4학년 PT 사업은 또 별도로 이제 예산이 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4학년, 5학년, 9학년이 동시에 이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죠. 네. 전화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정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계시나요? 의원님. 네, 의원님. 네, 지금 의료원에 소아과가 주간에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야간 응급실에 소아과 전문인이 없다 보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실은 힘들잖아요. 문제 우리 이천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찾는다면 야간에도 소아과 전문인이 있으면 엄마들이 분당이라든가 서울까지 연도상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왜 그게 안 되는지 그것 좀 듣고 싶어요. 일단은 소아과 전문의가 야간에 진료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주간에 대부분 소아과는 진료를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가 열나고 아플 때는 또 밤에 아프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제가 오자마자 이제 의회 여기 상임위에서 보고도 드리고 나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사실 이천병원이거든요. 이천병원 들렸다가 내가 보고 갔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천병원장님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달빛어린이 병원이 갖고 있거든요. 12시까지 확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응급실 내에 있건 응급실 밖에 있건 어쨌든 간에 야간에 진료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그걸 어떻게 만드는 방법 과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은 도에다가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정책 제안을 했는데 정책으로 이제 채택은 안 됐지만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아과 의사를 한 명 늘리려면 정원 승인을 쭉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 그 의료원 정관에 보면 정원을 빌릴 경우에 도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원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요청을 했고 이천병원장님 또 그러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정원을 받아야 되니 도의 정원 승인 요청을 하겠다. 그래서 정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정원 승인은 지금 났습니다. 얼마 전에 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의사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 보면 소아과 같은 경우에 5시에 끝나면은 12시까지 병원을 운영을 하려면 의사 페이보다도 더 많은 수익이 들어와야지만이 병원이 손익분기점을 맞아주는 건데 그거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시장님하고도 몇 번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만약에 이천병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지금 엘리아병원 야간 진료소 운영하듯이 유스타 처리를 해서 인건비 일부를 보조를 해줘야지만 이천병원에서 소아과를 계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의사가 만약에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의사가 채용이 되면 저희가 한번 다시 이천 계획서 받아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달빛어린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사만 있어도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그 조제까지 같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의 약국이 같이 동시에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도 같이 열어야 되고 이런데 약국도 이제 속도를 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게 단기간에 딱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수습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성과가 되면 저희가 이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할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지금 하는 역할이 지금 이천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종합병원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직구도 그 병동 가동률이 굉장히 50%밖에 안 되죠?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60% 정도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이제 의료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이런 보조 인력이 사실은 이렇게 공고를 한다고 해서 금방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지역이 어려울수록 그러면 의료진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천명 원장님이 기숙사를 져서 기숙사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숙사 짓는 부분이 사실 좀 지금 그 민원 때문에 충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돼서 빨리 이제 의료력이 보충이 되면 제가 그 병원 증축할 때 사실 설계 부분 철권까지는 제가 이제 빼고 딴 데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산부병상병원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병상 운영하는 인력만 있다면 병원을 크게 돌리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병원장님도 빨리 정상화하게 기대하고 있는데 의료력 때문에 사실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80병상 이상을 코로나19 전암 병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늘면서 중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어제 중대본 회의 자료를 보면은 2,000병원을 병상을 늘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일반 병상을 전환시켜서 음압장치는 이제 이동형으로 설치를 해서 중환자실이 좀 늘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늘리게 되면 일반 환자를 또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일반 병실을 추가로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병상을 늘려서 운영하게 될 거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그 빈병실 가동률을 이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또 연구를 해서 안 되면 지원 사업을 통해서라도 네. 간호사들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은 없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좀 관내에서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동선 공개를 안 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또 다른 시군은 또 하는 곳이 있고. 지금 아마 동성공개 관련된 부분은 여러 차례 중대본에서 회의가 됐고요. 국무총리께서도 여러 번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대본 회의가 끝나면 이제 도회의 따로 하거든요. 거기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됐던 건데 이제 시, 군 간의 이제 동성공개 부분이 이제 서로 마찰이 생겨요. 한쪽에서 안 하면 한쪽에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침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딴 데서 지침을 어겨서 이제 동성공개를 좀 세부적으로 하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 서로 하지 말자고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중앙에서 지금 수시로 점검을 해서 동성공개 지침이 위반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침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좀 상황을 좀 보시나 봐요. 예를 들어 이제 동선이나 정황명을 보시고 이게 꼭 굳이 동선 공개를 안 해도 되는지를 판단을 하시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일반 분들이 모르세요.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담당자분들께서 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것은 전파에 우려가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에 아마 동선 공개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런 내용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그렇게 좀 홍보가 된다라고 하면 시민분들이 알고 계시면 동선 공개를 안 하는 것은 또 확진자가 지나갔지만 그렇게 우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구나. 잘 방역도 잘했고 그 이후에 대처를 잘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로 전혀 안 하시고 이제 혼자나 외부 분들 관련된 분들만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네. 좀 더 시민들과 함께 해서 그 이후에 확산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지금 방지를 하고 있다. 네. 그런 마음도 심리적인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속 완료하고 일정 시간, 4시간 이상 환기를 시키면 이제 제3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재난문자상으로 이제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 못 드리는 거는 문자에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 그런 문자 말고 우리 시 홈페이지나 네,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는 알겠습니다. 네. 거기다 그걸 다 언택에 쓸 수 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또 저기로 계속 커지면 구조로 네. 커지면 이천이 사실 확진자가 계속 확대되지는 않잖아요. 네. 사실 지금 소장님께서 되게 이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시민들과 공감을 형성해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코로나 그 치료제나 백신이 이제 내년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이제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까지 이제 시민들이 그거를 접종을 한다면 내년 뭐 빨라야 상반기잖아요. 네. 예, 그 정부 발표는 그런데 이천시에서의 어떤 그 이후에 어떤 뭐 로드맵이나 매뉴얼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백신 가지고는 사실은 2층에서 별도로 로드맵 작성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중앙 계획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백신 공급 자체를 중앙이 통제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발표가 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는 중앙정부 시책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좀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도 뭐 딱딱 정해져 있겠네요. 어떤 분들 먼저 막.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그 가장 1순위가 의료진이고요. 2순위가 아마 취약계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시설 수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집단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집단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음 순위가 될 걸로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가 됐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좀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어요. 시간적인, 네, 그렇습니다. 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국민들이 이제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무료 접종 대상자고요. 일반 시민이 맞으려고 하면 좀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보고서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강수광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서학원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입수출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조 기업 지원과 예산입니다. 왜 2,000사랑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보조에서 일반 판매 인센티브 보상금 9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사회 추경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호조에서 누락으로 중복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질문 이규화 의원님께서 저희 그 인센티브 지급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좀 설명드리면 올해 전체 35억 3천만 원이 인센티브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국비가 74%, 도비가 12%, 시비는 14%로서 4억 3,9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으로 7,247만 8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6조입니다. 코로나19 극복 2000시 지역 일자리 사업에서 희망 일자리 사업 인건비 2억 9,369만 9천 원과 일반 운영비 1,305만 3천 원, 재료비 1,957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가 안 돼서 1,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금 반환금은 집행잔액과 이자로 7,659만 3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208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 멧돼지 사체 렌더링 처분비 1,57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올해 포획 예상했던 멧돼지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렌더링 처리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ASF 때문에 저희가 멧돼지 포획을 했는데 전체 704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이게 이제 밀도로 보면 사실은 거의 다 포획했다고 보여지는 말이신데 아직도 이제 조금 간간히 포획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사업이 1,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주 209쪽입니다.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감액하고 그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비는 4천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 보조 금액이 4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면 피해 구제급여 급여입니다. 성면 피해 구제 급여액을 1,63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에 지금 성면 피해 구제급여 대상자가 이제 4분이 계신데 한 분이 사망을 하셔서 이 줄어드는 금액만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35,000원을 계상하였고 희도비 보조금 반환금 잔액률 이자 12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조 자원관리과 소관재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사업입니다. 클린이천 조성평가 우수마을을 연 2회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1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홍보 영상 제작비 2,2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 중에서 폐농약 위탁 처리비로 변경 계산하였습니다. 지금 폐농약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전읍면동에 대해서 수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7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로 처리할 양이 약 3톤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비 부족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1쪽 산림호가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 재복구 사업비 1억 1,3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롯데 아울렛에 있는 시설녹지가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보호 및 재예방비입니다. 이거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피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설계비로 3억 9,6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림 피해 복구 사업비 52억 6,4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산림 피해 건수가 41건입니다. 그런데 이 41건을 각각 하지 않고 7개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설계 시공할 계획으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고요. 전체 피해액이 42억이었는데 지금 복구액은 74억이 확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56억은 올해 지금 추경에 내려와 있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산림 피해 복구, 그 중에서 인도 사업비 1억 8,857만 5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사업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환경국소관 명시2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명시2월은 설명서 315조 1건으로서 장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장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은 설명서 315조 1건으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관리 사업비 13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315쪽서부터 316쪽까지 소류 매립장 침수수 이송관로 설치 공사비 1건에 대해서 9억 5,538만 9천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설계가 완료됐고요. 바로 이제 계약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공업과 소관 명시2월은 설명서 316쪽부터 318쪽까지로 설공 돌림공원 조정사업 등 9건에 대해서 151억 1,949만 3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골목 등 활성화 지원 사업과 공모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 내용은 뭐뭐인가요? 공모 사업 중에서 공모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공모 사업.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수행 과정 말씀드립니다. 그 공모 사업은 대부분이 그 현재 전통시장이 그 마케팅 자체가 노화되고 현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판매, 홍보, 상품 진열, 인테리어고 각종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나름대로 이제 재래시장 살리려고 공모 사업을 많이 하는데 공모 사업 할 때마다 이제 고비가 들어오면 거의 꼭 시비가 같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매칭이 됩니다. 매칭이 지금 혹시 이제 여기 광고 시장 말고 다른 공모 사업들은 없어요? 아유, 많습니다, 지금.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뭐 장원도 있고, 광고전통시장도 있고, 조회천도 있고, 사기받고 있고요. 솔직히 그 공모 사업을 하면 참 좋은데 시기가 이렇게 꼭 들어가지 보니까 네. 지금 저기 뭐야 그 지금 광고 재래시장 보면 그 뒷골목이라고 하잖아 거기 저 들어가는 재래시장 말고 우측을 보면 그 뒤에 있잖아요. 네. 그쪽이 불법으로 이쪽에 계속 그 돼 있는 것들도 다 새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옛날 그 예시장 쪽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보면 그 좌측에 있는 거 다 불법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예. 네, 근데 판매들을 얘기하니까 그것까지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철수시키고 다시? 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노점상들이 있는데 이제 많은 불법도 있고 또 도로도 많이 점유하고 있고 계획되는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 양성화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거는 인정하되 어떤 규칙, 룰을 정해서 할 수 있게끔. 그때 보니까 그 판매대 때문에 그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네. 네, 그거 고려해서 좀 넣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하여간 그쪽에 있는 불법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은 좀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고 또 인정할 건 인정해줘서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보호과 이런 회계 205쪽부터 210쪽, 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면. 위원장님. 네. 208쪽에 보면은요, 야생 멧돼지 사체 렌더링 처리비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근데 그 야생 멧돼지를 잡으면 한꺼번에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마리 한 마리 네. 잡잖아요. 네. 그 한 마리 잡는 데서 그 즉시 그거를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거는 가지고 와서 보관을 하고요. 냉동 보관을 해서 맞으면 렌더링하는 업체로 이제 이송해서 처리합니다. 아, 렌더링하는 업체에서. 야생 멧돼지가 이천에서는 주로 어디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ASF를 옮기는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계속 포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희가 우리 인천시에는 밀도로 봤을 때 작년에 봤을 때 한 450마리에서 500마리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한 700마리를 좀 넘게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 지금 포획하는 그 건수가 상당히 이제 줄어들어 있습니다.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10쪽이고 산림보호과 그 모가면에 1번역, 2번역으로 나눴잖아요. 네. 네, 그 1번역은 어느 쪽이에요? 212쪽 맨 위에 상단. 네, 뭐가 1번역, 2번역이요? 네. 네, 이거는 담당과장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산림보호과장 고철입니다. 일번역은 그 마옥산이 아니라 2번역이 마옥산 쪽이고요. 1번역은
갑자기 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성공리 쪽? 예. 그렇습니다. 성공역 산내리 쪽 네. 거기가 2번역으로 들어가요? 네. 1번역은 마법산 쪽 들어가는 네. 거고. 예.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산 피해 보고만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산 피해를 보고서 내려오는 그 농경지까지는 아니, 농경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산 피해 보고만? 예, 예, 예. 이게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농경지가 이제 다른 피해는 다른 부분에서 또 복구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저희는 이제 산림 부분에 대해서만 복구비가 내려옵니다. 지금 보니까 뭐가 성공이 그쪽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산이 유실되면서 내려오면서 그 논 가까이 다 이렇게 찔러가 됐더라고요. 아, 그 부분은 별도로 이제 문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저수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좀 운동 분야에서 하고요. 그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이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난 수회 때 네. 이제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나 가구면동의 매장인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처도 빨리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긴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12쪽입니다. 12쪽 보시면 네. 그 시설비를 해서 이제 그 산사태가 일어나서 네. 그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이제 좀 남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보면은 그 마자면 하울이 있죠. 네. 두 번째 포인트인데 거기가 지난 이제 수회 때 거기 이제 동네에서 분쟁이 많아서 그 현장을 나와봤어요. 네. 나와봤는데 그 마장면에서 위원장도 나오시고 했는데 이제 거기 그 해월리 보면은 이제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네. 공동주택에서 배수로를 이제 토관부터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 간이 좁아서 그 산사태양은 다 막혔더라고. 네. 막혔는데 그 부분을 마장면에서도 그러고 이제 그 일부 사람들은 그 개인이 그러니까 사업자가 그 배수로 해놓고 갔기 때문에 그거는 저 면회나 시에서 지원할 사업이 아니다. 그러는데 이미 사업은 떠났어요. 네. 떠나서 거기는 이제 앞으로도 산사태가 나면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분쟁이 많아가지고 이제 했냐 안 했냐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결과를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네. 그거는 시에서 네.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점검을 다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산 일이 있죠. 네. 동산 일이 거기도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모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네. 거기서 이제 골프장에서는 이제 그 벌목을 해가지고 주차장이 있고 이제 골프장에 걸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물이 상당한 물이 이 동산 일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이 사실 이제 그 골프장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골프공도가 내려오고 그 위에까지 올라가 보니까 주차장이 돼 있어서 그 급류가 쏠려 내려오고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골프장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외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시에서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급류 쏟아지는 거가 동산위로 내려오지 않도록 그 조치가 필요하고 만약에 거기서 계속 외면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모 골프장에다가 행정소송을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저 국도비나 시비가 손실이 안 되고 제가 책임이 제대로 소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소상히 밝히셔서 그거를 저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건 남아있는 숙제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저한테 이렇게 좀 해서 나중에 경과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임 소재를 좀 확인해보고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210쪽에 보면은
큰은 이천 조성사과 우스마을 보상동에서 지금 삭감을 하셨지만 5천만 원을 아니 1,000만 원 하고 5천만 원을 써주셨어요, 그죠? 네, 감액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1년에 이게 한 번만 주는 건가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수마을 1개이고 이제 최우수하나 우수마을 2개, 그다음에 장려 2개 마을 이렇게 해서 주고 있고요. 연투에 2회 합니다. 상업은. 2회. 네, 근데는 상반기를 못했습니다. 그럼 2회는 5천만 원 가지고 한 10회 정도 여러 군데 나눠주는 거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로 그렇다고 이제 등수를 안 가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더 잘한데 이렇게 해서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노력한 마을에 혜택이 가도록 계속 하고, 그래서 자꾸 여러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최고 금액이 얼마예요? 2천만 원입니다. 최우수가. 네. 우수가 1,000만 원, 장려는 500만 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마을 행운을 번역 아까 제보죠 형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민원을 좀 받았어요. 네. 지금 현재 상고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디 거 말씀하시는 거죠? 212쪽에 네. 마장 행운 번역. 해월이요? 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살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살린 부분인지 아니면 도액 부분인지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 현장을 가서 보고 우리 소관임은 저희가 할 것이고 또 이제 사업자 측에서 해야 된다면 좀 종용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라도 이제 대안을 마련해야겠죠. 결국에 피해를 없애야 되는 거니까. 배수로 문제. 예, 그래서 또 배수구가 이게 살린 부분이 아니라 저희 국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건 조정해서 뭐 우리 다른 국에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정확하게 넣고 요즘에 가려져요. 얘기가 없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시 2호 315쪽 부터 318쪽까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에 보면 그 장호원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 쪽에 있는 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욕사무소 바로 접해서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고 욕사무소가 있잖아요. 네, 거기 있습니다. 그 뒤쪽에 얘기하시는 건가? 거기 하시는 건가요? 네, 옆에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무소 그 뒤쪽에 거기 왜 공원을 만드는데 그쪽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의 접해져 있습니다. 접해져 가까이에. 예. 그럼 이게 장원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면 혹시 아이누리 사업하고 같이 되는 사업은 아니죠? 네? 이걸 담당과장이 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보건과장 박철입니다. 아이누리 놀이터는 내년도 본 예산에 저희가 이제 도비보조로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 12로 별도로 올해 이제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지금 어린이 그 놀이터 이렇게 보면 이제 가수 농협 그쪽에 왜 놀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쪽이 시설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에는 전혀 뭐 어린이 놀이터 전혀 쓸모 없게만 돼 있더라고요. 시설은 잘 돼 있는데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별도로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시는 네. 방금 폐 백과리 횟수가 이게 전액이 다 이월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건이 없었나 봐요. 아니야, 한 건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전기자동차가 뭐 사고라든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배터리가 이제 발생하면 이걸 지자체에서 이제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대가 보관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대한 보관비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쾌적한 보건 항공 조성이 있어요. 좀 쓰시고 2월액이
좀 나눠서 이거를 시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민원이 들어온 쪽만 해가지고 제가 관리를 해봤는데요. 예. 이전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월 분도 있고 하니까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그 316쪽에 보면 설봉 불륜공원 조성사업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아, 2월 사업이에요? 네네. 아, 이거는 지금 설봉산 저희가 전체 지금 매입하는 겁니다. 아니 매입비를 예, 예. 매입에 관한 절차 금액이에요? 예, 지금 이제 매입비가 서 있는데, 네. 전체 50억 중에서 22억은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금액이 대부분 통일교재단 거거든요. 네,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지금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지금 소송을 4건이나 제기하고 있고,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뭐 시설 결정도 다 돼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협의 매수가 안 되면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그게 언제쯤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하여간 다 좀 우리가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언제라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하게 명시율 334조 이하의 추가합니다. 지금 그 설봉산 그 일대를 이제 공원이 해제가 되면서 전에는 이제 거기 풀리념을 해서 그 일부 민간이 개발하고 그 부지를 이제 시에서 이렇게 기부세를 받는 걸로 그 계획을 잡았다가 이렇게 무산이 됐잖아요. 무산이 되면서 그 설봉산 일대를 이제 시에서 10일간 매입을 이제 해볼 계획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 바꿨는데 사실은 이제 그 수학공원 같은 경우에도 민간 개발을 해서 25% 정도를 이제 민간한테 토지를 주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 개발한 사람이 기부 체납을 시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설부공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하게 되지만 차후에 제가 시행령 때도 한번 제가 시행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차후에 물론 이제 시 예산이긴 하지만 개인 사업자로 왔을 때는 이제 그걸 굳이 50억이라는 예산 투자 안 하고 지금 했어도 나중에 이제 뭐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참고를 하셨다가 이렇게 한번 그 계획을 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럼 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설봉산은 어디 일부를 개발하면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다 매수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개발 계획이 원래 분양가가 나갔던 데까지. 만약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수학공원이나 뭐 효양이나 이렇게 외곽에 있는 것들은 민간 투자방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설봉산은 좀 상징적으로도 볼 때 거기에 개발이 이루어지면 시민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개발이라 해서 설봉산에서 개발되는 게 아니라 이제 등산로 정비,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쉼터 이런 식으로 공원화로 이제 공원화 조성을 하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도로변 있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전에 조선도 시장 계실 때 그 계획을 잡았던 거거든. 이 아래쪽이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되는 거는 민간 사업자한테 이제 그 삼봉국도 그쪽을 이용을 해서 일부를 이제 개발할 지역, 그 당시 그림 그리는 게 있었어요. RC가 공천에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설봉산 일대는 이제 말 그대로 공원화를 조성을 하는 거죠. 공원화를 그대로 만들면서 이제 저 시민들이 그 설봉산을 이렇게 이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뭐 등산로 정비라든가 또 이제 벤치하우스 이런 거 해서 하고 공원을 조성을 하죠. 공원을. 어디를 말씀이
말씀하시는 건지는 예. 지금 알았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ASF잖아요. 예. 국가 대지활동 이제 예. 국가 저희끼리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예.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없나요? 이 비용이? 아니, 있습니다. 있어요? 이거 왜 별도로 하신 건가요? 예. 이제 우리가 조례상으로 야생 유해도시 포획할 때 이렇게 멧돼지나 고라니 잡으면 3만 원씩 저희가 이제 보상금을 주거든요. 그거에 이거는 멧돼지를 자가 처리를 못하고 이거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안전하게. 그래서 가져오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여기는 국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획 처리 사업비가 별도로 오잖아요. 기존에는 그 포획하신 분들에게만 비용을 지출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처리 이건- ASF 때문에 예. 처리를 하신 거잖아요. 예. 이건 렌더링이라고 해서 포획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다른 렌더링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멧돼지 포획의 복비가 내려 별도 사업도 복비가 있으시잖아요. 별도로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사업에 태워서는 못 하시나 이거예요. 그거는 좀 별개입니다. 아니 별개인 거는 아는데 네. 어차피 지금 예전에는 AS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기 전에는 네. 그냥 포획 비용만 지원해드렸잖아요. 조례상.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조례상에 지금 이 내용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그죠? 조례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 사업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럼 이 비용이 제 얘기는 국가에서 국가 사업비를 받아서 예.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조례에도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별도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시의 선제적인 행정을 하신 거지만 예산 차원에서는 이 비용도 국가에서 받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례에 있지 않은 사업을 별도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국가에서 한 거죠. 예. 국가가 정책적으로 한 거죠, 이거는. 아니 그러면은 국비 저기가 없잖아요. 국비 표시가 없잖아요. 12루만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비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국비를 반영받. 아니 국장님이 이거 조례에 의해서 사업하신 내용인데 예. 포획에 관련돼서 지원만 해드리라고 조례상에 제가 있는 것도 아는데 예. 조례에도 없는 내용이 지금 처리 비용까지 별도로 사업을 세웠잖아요. 예. 처리를 세우신 이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어떤 국가적인 어떤 방역 차원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적인 사업이 별도로 있으시다고 하시니 이 비용도 거기에 태워서 그 국가 사업을 해도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예,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장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배민수입니다. 현재 그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요, 그 포획에 대한 보상금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크게 예, 포획에 대한 보상금만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이 렌더링 처리비는 그 저희가 안전하게 감염병, 그 야생동물에 대한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렌더링 처리비를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별도 사업이시잖아요, 그죠? 요거는 별도 사업이고 시비로 예, 처리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국가에 어떤 내시가 있지 않고 예. 저희가 그냥 안전하게 별도 사업을 추진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처리비를 따로 목을 세워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지 않았나요? 이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 사업에 의해 별도 사업을 하나 더 하신 건데 지금 그 예산에다 태워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 별개 세부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 사업하고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조례 길어져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다시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러고 지금 구관리 지금 수변 쪽에 구관리 명시 관련이 있는데 네. 그게 어떻게 진행이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데 올해 예산이 60억 확보됐는데요. 이제 2월은 과거 당시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2월을 해놓은 거고 지금 올해 60억 예산 승인은 다 집행됩니다. 올해 안에 다 됐어요? 네. 그 보상이라고 소리가 되신 거예요? 네, 다 아니 그러니까 60억 정도 나가는 거는 이미 다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이게 60억이 그 60억이 뭐기 어떤 내용이죠? 보상 비용. 보상 비용. 그러니까 보상이 다 나가신다는 말씀이죠? 네, 올해 다 집행됩니다. 그럼 이제 거의 정도 지금 몰라야 되는 건 어느 정도 아니죠. 전체 보상비는 한 220억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예산 확보한 건 한 60억 정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60억은 다 나가고요. 내년에 이제 본 예산에 또 세워야죠. 별도로 또 하고 예. 이제 계속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국제 다녀오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립장이 지금 이제 외부에서 와서 보시면 깔끔하게 관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조현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신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자료는 다 안 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수면으로 해서 빨간 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바로 매립장 아래쪽 옆에서 나가는 건데 이 부분은 침출수가 나가는 게 아니고 침출수는 전체 차집해서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관로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 내용을 알고 네, 그래서 이거는 우수인데 이거는 그 위에 도로, 골프장 이쪽에서 나오는 우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물은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토를 하거나 논에서 보면 이 철분이 산화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빨간 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녹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채수 검사 의뢰를 해서 성분이 어떤 것인지는 확인해보고 의원님들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립장 하단부에 저희가 이제 폐기물을 많이 쌓아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천에서 발생한 소각 폐기물,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서 나온 거는 다 소각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장 처리 용량이 우리 발생량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양에 비해서 발생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톤씩이 추가로 나옵니다. 이거는 소각장에서 처리를 못하고 외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처리 못한 거는 지금 소각장에 호퍼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외부에 매립장 외부에 쌓여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적당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골프장 앞쪽에 이렇게 여기 차폐 시설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저분하다고. 그거는 지난번 수해 때 나온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해 쓰레기 지금 사진에서 보면 여기잖아요. 이 뒤쪽에 지금 700톤의 수해 쓰레기가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이게 계약이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처리 단가가 전국적으로 지금 폐기물이 수해 쓰레기도 늘어나고 폐기물이 늘어나니까 일시에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처리설 용량도 부족하고 가격도 20% 이상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입찰을 해도 유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건설 폐기물, 또 인목 폐기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소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계약이 돼서 1월 30일까지는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차폐 시설은 그때까지는 좀 보기가 안 좋더라도 나중에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서 보시면 쓰레기가 많이 이제 쌓여 있는데요. 그거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 시에서 소각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외부로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 폐기물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뭐 이렇게 폐플라스틱서부터 폐비닐, 뭐 갑바 이런 것들은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가을철에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또 또 우리가 계약 맺었던 업체가 둘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를 못하니까 계속 들어오니까 쌓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또 이제 내년 1월까지는 가야 돼서 날림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 덮개는 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소각할 수 없는 매립하는 폐기물 이게 다 들려오고 있거든요. 거기 그래서 소각장으로 가지 못하는 모든 쓰레기는 일단 거기다 적치를 했다. 우리가 위탁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관리하고 비가림 시설도 확보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이제 가보셔서 저희한테 보고서 얘기 드렸을 때
하시니까 아마 조금 공감대가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가림시설을 하실 때 거기도 어차피 주민분들이 주변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 미관이라는 어떤 이제 경관도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 하시면서 어떤 시설 모델로 차폐 시설을 하실 때 네. 그냥 좀 차후 어떤 좀 경로성이나 디자인 쪽도 고민을 하셔서 2,000을 홍보할 수 있는 뭐 어떤 뭐 그림이 들어가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가지고 뭐 1월 말까지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때 뭐 또 좀 시행되겠죠. 그러니까 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폐 시설은 사실은 그 성면이 있기 때문에 성면은 차폐 시설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 처리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일시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이 차폐 시설은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게 성면도 여태 지금 국정이 가시기 전까지는 그냥 바람이 이쪽 그쪽 불 때마다 그냥 주변으로 다 날렸던 거예요. 이게 국장님 보시니까 어떤 개선 사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국장님,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골이에서 많은 협조를 해줘가지고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계신데 저희가 보답해드리는 건 뭐냐면 깨끗하게 관리하고 피해를 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재활용 시설 설치도 국비받아서 설치를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비가련 시설, 차폐 시설을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에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의 없으심으로 기업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업원 위원장님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5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조입니다. 한파 저감시설 안전관리 용역에 500만 원을 기상하였습니다. 갈산 배수펌프장 전기 요금을 4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배수펌프장 CCTV 유지 보수비를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38억 3,728만 5천 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38억 3,844만 4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시도비 분담금 예산 편성 요구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지급한 인천시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집행된 예산을 정부 재난기본소득 시금비 분담금으로 재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18조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 재난지원에 44억 1,519만 5천 원을 태풍 제9호 10호 피해 재난지원금에 4억 7,184만 7천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국비 매칭으로 76억 7,5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삭감 예산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시도비 분담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모범 분장용 문화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 피해 항구 복구비에 특별교부세 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조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국비 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 지방하천 수해 복구비에 국토비 보조금 13억 3,225만 9천 원을 소하천 수해 복구 사업에 46억
795만 2천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국토비 반환금으로 전년도 잔액 사업비 반환 원금 및 이자로 2,32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확충 와형 승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에 경기도 특별 교부세 7억 원을, 제요 신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11호선 원흥리 수해복구 공사에 일부 성립전 포함 국토비 보조금 1억 1,551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시도 5호선 해올리 수해복구 공사에 일부 성립전 포함 국토비 보조금 6,629만 원을, 농어촌도로 307호선 수해복구 공사 일부 성립전 포함 국토비 보조금 2억 443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자동 염수 분사장치 설치 사업 원금 및 이자 반환에 5,98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퇴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조입니다. 민간단체 모범 운전자회 및 녹색 어머니 연합회 지원 사업비 3,029만 3천 원 중 녹색 어머니 연합회 지원 629만 3천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손실보상금으로 4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 알뜰 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으로 1,302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버스 운송 종사자 마스크 구입 지원에 713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 운수 종사자 마스크 지원에 1,7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전 지원에 국비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광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2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관리 사업비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287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72억 5,87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조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공단 대행 사업비로 총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 예비비로 총 80억 8,194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사업 중 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5억 2,3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 도시국 소관 명시 6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 6월은 설명서 319쪽부터 321쪽까지로 2010 재해대응 백서 제작금 연료권 137억 2,031만 3천 원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월은 설명서 321쪽 한 건으로 2000시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으로 1억 1,700만
89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 명시율은 설명서 322조 2000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으로 2억 9,667만 5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명시율은 설명서 322조부터 323조까지로 수강 막역한 도로 확보장 공사 등 5건으로 7억 2,838만 5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명시율은 설명서 323조부터 324조까지로 2000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 수립 용역 등 4건으로 27억 4,246만 1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 명시율은 331조부터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 부진의 공용주차장 조성 등 3건으로 24억 798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주시 건설복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통과과 217쪽부터 221쪽까지 준비해 주시면. 위원장님, 네, 한표 218조 보시면 네. 코로나 긴급제한 지원이거든요. 네. 그 지원금이 어디로 쓰인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봅니다. 요거는 저희 그 주민들한테 그 경기도나 이천시에서는 각 25만 원씩 해갖고 그거는 개인당 지급을 했고요. 네. 정부에서 주는 거는 가구당으로 해가지고 저희 저 시민 93,938 가구에 대해서 그 일괄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네. 저 업소에 그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없어요? 네. 업소에 보면 이제 코로나 이제 강화되면서 업소에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상활 지원비 그거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여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네. 그거는 아니에요. 네, 이건 아닌데 네. 그건 따로 필요인가요? 그거는 저희 그 재난 네. 안전통과과는 네, 안전통과과 한 말씀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지원 긴급 재난 지원금 형태가 따로 다르거든요. 이제 뭐 노래방이나 소상공인 그래서 관련 소관 부서에서 그건 이미 그 많게는 그 차등 이제 지급을 되는 거거든요. 저희 소관은 아니고 이제 기업 지원과 기업 지원과 또 문화예술과를 그렇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과 그 코로나19 이제 그 피해 긴급 생활 지원비로 이렇게 지급이 된 거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네, 위원장님. 네, 218쪽 보시면요. 태풍 제9호 10호 피해 재난지원금 일부 성좀 이렇게 올라 있는데요. 이게 한번 올라왔는데 이거 재난이 생긴 곳이 많이 있나요? 저희 그 태풍 피해 그 사유시설 대개가 이제 하우스라든가 농작물 피해 또 그런 부분이 주로 태풍 피해 이번 태풍에서는 많이 피해가 발생했죠. 그러면 이천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있는 거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217쪽에 홍차 저감 시설 안전관리 용역이 이제 섰는데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방풍망하고 동파 대피소를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동파 대피소요? 예. 지금 아직 설치를 아직 안 했는데 예산 반영되면은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안전총괄과에서 우리가 이제 갑자기 폭설이 되면 이게 제설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설 작업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저희 이제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네. 도로변 제설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건설과에서 그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네. 어쨌든 한 2년 전에 갑자기 폭설이 많이 왔어요. 네. 그런데 시에서 제설 차가 와서 이렇게 눈을 좀 쓸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전혀 지원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언제 눈 올지 모르니까 제설차 대비에 대한 거를 꼭 좀 마련해 주셨어요. 저희가 그 지금 그 장비라든가 네. 그 제설제라든가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분산돼가지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전에는 그 공설운동장에다가 그 야적을 하고 제설차를 세워놨었는데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갖고 지금 일부는 그 서희 테마 공원 거기서 지금 장비라든가 제설제를 갖다 놓고 부발하고 모가 그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제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긴급적으로 이제 눈이 많이 오면 언덕길 같은 데 위주로 아니 저희가 그 눈이 온다는 기상 예보가 나면은 네. 그 기상 상황을 보고서는 1시간 전에 미리 살포를 하고 또 기침의 고개라든가 넉고개 저희 몇 군데 그 2mm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정형 그 시설 그 액상제 살포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동형도 지금 여러 군데 저기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자동으로 다 설치 그 고개 같은 데는 자동으로 다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확인차도 제가 질문 드리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수신형 건설과 222쪽, 223쪽. 네, 223쪽에 보면 시도 5호선 해월리 수해복구 공사가 6,600억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도로 파손에 대한 거 하는 겁니다. 도로 파손이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은 교통행정과 224쪽, 226쪽. 없으시면은 28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 2월 안전총괄과 319쪽부터 321쪽. 다음은 도시계획과 321쪽.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322쪽부터 건설과 323쪽까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323쪽에서 324쪽. 없으시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331쪽. 네. 224쪽에 보면 도시형 교통 모델 공공버스 지원 사업에서 증액을 좀 하셨어요? 네. 네, 그 증액한 그 내용이 어디에 쓰시려고 증액하신 거죠? 224쪽. 밑에서 네 번째. 저 도시형 모델, 교통 모델 지원. 저희가 이게 순환버스 2대를 확충을 한 건데요. 여기에 그 손실, 그 버스 운행에 따른 그 운영 손실 부분으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승객 감소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총 7억 6천에서 뒤에 3억 원을 세워놨던 부분에서 추가로다가 해가지고 4억 6천을 더 예상해서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네. 의원님. 331쪽에 서울 청소년 문화센터의 이제 공용 주차장을 지금 설치 중에 있잖아요. 네. 중인데
근데 거기가 이제 지상 3층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완공이 내년도 2월에 4일인가? 네, 2월에 완공입니다. 예, 예정으로 돼 있던데.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공영 주차장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지금 거기 엘리베이터가 그런 거를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다가 저번에 한번 질의를 주셔가지고 네. 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검토 중에? 네. 예. 그거에 대한 검토 보고 좀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는데 지금 예스파크 때 지금 문화예술과에다가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예스파크 보면 저희가 그 동서울로 가는 그 버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서이천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건 아시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하이패스 그 예스파크 지나면 하이패스를 통과해서 지나가면은 아마 상행선에 예스파크를 잠깐 들렸다 가도 그 서이천 IC를 거쳐가는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스파크 또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거고 거기 또 예스파크 주변이나 관광대학 분들이 이용하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상행선은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가능할 것 같은데 하행선이 조금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검토를 해주셔서 좀 더 서이천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도 있지만 예스파크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담당 부서가 오셨으니까 직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일단 소감보다 제가 평소에 들었던 좀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자체장과는 달리 이 시의원님들, 이 지방의 기초의원님들이 사실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 하는지 시민들이 사실 많이 모릅니다. 그런 간극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유권자들이 당만 보고 이 선출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역 시도의원에 비해서 이 지방의 기초의원들이 필요가 한가 그런 이제 무용론도 사실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주민 대표인 이 의원님들을 이 지방자치단체의 이 감시자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역할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평소에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당 공천제 때문에 이제 소수당하고 다수당이 존재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건데 그런 건 이제 이해는 하는데 단체장과 이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이제 같은 당이 과반 이상이 이제 같은 당이니까 때로는 지방의회가 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소수당이 너무 무기력해 보이진 않는가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게 처음 여기 입장했을 때 밖에서 이제 들리는 소음 푸드센터 무슨 뭐 화장장 빌링공원 같이 이렇게 시민들과 또 옆에 있는 타 이 지자체와의 갈등이 그 어느 시간대보다도 조금 많다고 느껴서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걸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이 1조 1,000억 가량 예산 심의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1조를 다룰 이 국민 세금인 1조를 다룰 역량이 다 개개인적으로 갖추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들고 그래서 옆에 계신 국과장님들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만큼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앉아있는 게 명예의원 제도인데 이게 사실 방청이나 참관 수준인데 이 목적이 의회 인식 전환 주민과의 소통 때문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체험 상품에 불과한 생색내기나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도를 수정을 해서 이 옆은 아니지만 이제 성남시처럼 선배 전직 시의원들 이런 분들을 일일 명예의장이나 이렇게 제도를 수정한다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